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20페이지의 챕터 4 회계의 순환과정. 거래, 분계, 전기, 결산까지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 중에 1번 회계의 순환과정 중에 올바른 거, 맞는 거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정해져 있죠. 제일 먼저 거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 인식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할 일은 분계죠. 분계. 그럼 2번 탈락. 그럼 2번 지우면 되고 그리고 분계 다음에 총계정원장의 전기죠. 끝났네. 3번. 볼 거 없죠? 여기에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한디? 그럼 이론 강의 갔다 오세요. 이건 추가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봐도 나오는 거죠. 그냥. 거래 발생부터 분계, 전기, 그리고 결산, 시산표, 그리고 마지막 재무제표. 이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면 나오는 거고요. 2번도 비슷한 문제죠. 다. 근데 제가 이제 전 시간 보셨지만 제가 중간 띄엄띄엄 이렇게 풀어드리죠. 나머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다시 또 맞춘 거 틀린 거 OX 체크 확실히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나중에 복습해야 될 건 원래부터 알고 있던 걸 또 복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거 체크해 놓은 거예요. 틀린 거 이런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6번에 보면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로 올바른 걸 모두 고르래요. 올바른 거. 모두 식이나? 이 가나다라가 있구나. 가나다라가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 자, 중요한 건 회계상 거래. 이때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계상 거래가 되겠지요. 자, 오늘은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생산직 사원 5명을 채용했다. 자, 중요한 건 임직원 채용, 회계상 거래단이다. 이거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문제 이제 덮어요. 이론서, 기본서 먼저 하세요. 기본서 먼저. 거래 아니다. 그럼 가 나오면 틀려. 그 와중에 1, 4번 찍은 사람은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바닥에서 뛰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나 100만 원의 기계를 구입했다. 이건 거래죠. 나 들어가야 돼. 그럼 답 나왔네. 끝. 2번이겠지 뭐. 끝. 나머지 안 봐도 되죠. 그 다음 은행에서 차입금을 상환. 은행에 차입금 상환 빚진 거 갚았다. 거래죠. 그리고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한 신주 발행 의사결정을 내렸다.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를 했다. 결정을 했다. 발행하기로 했지. 발행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가 아니죠. 라도 아닙니다. 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건 답 찾는 거 사실 우리 공부하는 게 어렵지 합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험 끝나고 가답 안 찾아쌌고 아이고 떨어진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거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쉬워도 어떤 사람은 맨날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신유형은 나왔어요. 안 본 것만 나왔어요. 자, 이거 안 본 건 공부 안 한 거죠. 그죠? 자, 이거 여기 여러분이 이론 강의랑 요 문제풀이 요것만 조금만 들으셔도 우리는 합격 걱정은 하덜덜덜덜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냥 요것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그 대신 3번의 답이 4야, 8번에 9번의 답이 2번이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죠. 이 문제가 뭐고 여기서 답이 왜 답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답을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0번, 6, 8번, 9번, 10번 다 전부 다 회계상 거래인 거, 거래가 아닌 거 이런 거잖아요. 크게 보면 다 답이, 그러니까 다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지문이 조금 다른 거지. 박스 처리해서 넣으면은 신유형 문제고, 박스 풀어버리면은 신유형이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신유형이라고 문제 보면 기존에 나온 거랑 똑같은데 박스를 쳤다가 박스를 뺐다가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가나다라는데 거기 지문을 순서를 바꿔놔.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 이렇게 있어요. 넘어가죠. 12번 갑니다. 자, 다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거래.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거래의 결합관계는 하는 순간 답이 몇 번이냐를 떠나서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 거래의 판료소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진짜요. 진짜 그런 적이 있어. 예전에 우리 시험 종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재경관리사하고 회계관리하고 중간쯤 된다고 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 아니고 벌써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반에서 거래의 판료소 그려보세요 그랬는데 충격받았잖아요.
생판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인데 거래입 팔려서 그려보세요 그랬는데 못 그리는 사람이 반은 넘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말이 되나? 네,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거래입 팔려서 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의자 빼고 부채는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건 진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그리고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차변 요소 끼리끼리, 대변 요소 끼리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서 같이 나온다. 그게 바로 뭐다? 거래의 이중성이죠. 이걸 알면은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냐 아무 필요 없어요. 저 답이 몇 번이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뭘 얘기하는지 거래입할 요소가 머릿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자산 증가 차변 수익 발생 대변 가능하지요.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뭔 소리요. 끼리끼리 대변끼리만 있잖아요. 이런 건 성립할 수가 없지요. 답이겠지요. 볼 것도 없죠.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자산 증가 차변, 자본 증가 대변 다 올 수 있습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다 올 수 있는데 차변끼리 또는 대변끼리 이렇게만 나올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정말 그냥 사실 실전에 가면 너무 허기질 정도로 답이 손들고 있어요. 자, 다음 15번 다음 계정들의 성격에 대해서 알맞게 제시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급여 증가할 때 차변, 급여가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증가 차변 맞고, 건물 자산 감소 대변 맞죠. 매입 채무 부채 증가 대변이죠. 부채니까 틀렸고 답이겠죠. 매출 채권 자산 감소 대변, 자산 감소 대변이니까 됐죠. 이게 뭔 소린가 모르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 그런 사람들은 이론 강의를 먼저 소화하고 오세요. 여러분 교재 또 나머지 문제들 많으니까 이거 OX만 잘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좀 넘어가죠. 교재 24쪽. 24쪽에 19번 이거죠. 넘어가요. 19번. 그래서 제가 나머지도 지금 이거 PPT 앉는 것도 중간중간 보면서 필요하면 잠깐 할 거예요. 보셨죠? 전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가급적 이 한 페이지 하나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넘어가요. 자, 19번. 결합관계. 똑같네. 결합관계. 맞는 거 찾으래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여기서 자산 증가와 부채 증가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자, 예금이자 하는 순간 탈락. 이자 그러면 이 자체가 비용, 이자 비용 비용이겠죠. 입금됐네? 수익이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수익 발생이죠. 이건 자산하고 수익이에요.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이 이루어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수익 비용 나오는 순간 탈락. 2번 차입금 현금으로 상환했다.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부채 감소죠. 부채 감소 차변이죠. 부채 감소와 자산 감소입니다. 근데 물어본 건 증가니까 이것도 탈락. 3번 답이죠. 에어컨 구입했잖아요. 비품이죠. 비품인데 외상으로 구입했어. 그럼 비품 자산 증가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부채 증가.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점심 식대하는 순간 복리후생비 비용이잖아요. 비용 발생과 현금 자산 감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됐죠? 이렇게 결합관계 분석하는 것도 기본. 그래서 회계관리 2급은 사실은 공부하기에는 만만치 않아요. 특히 회계 초보자들 기준하면 공부하는 건 조금 만만치 않지만 솔직히 문제 풀고 합격하는 건 아무 고민이 없어. 근데 거꾸로죠. 공부는 안 하고 문제만 풀어가지고 합격하려고 하니까 맨날 가다반 때문에 하나 차이로 67.5점으로 떨어졌슈. 아유 참말로. 자락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합격은 진짜 한눈 감고 풀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강의만 잘 소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는 회계관리 2급이 아니잖아요. 회계관리 1급 그리고 나아가 재경관리사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그 디딤 기초를 쌓는 것이지 회계관리 2급이 목표야 이런 사람은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학점이라든가 뭐 할 때 난 회계관리 2급만 있어도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런 분들 외에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 재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힘이 되는 게 회계관리 2급이니까 기초를 잘 쌓으세요. 우리 저기 운동 같은 걸로 따지면 기초 체력이야. 어느 종목이든 달리기 많이 하죠. 기초 체력을 기르고 나서 그 종목 이 피겨 스케이팅이 됐든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또 뭐 있지 발레가 됐든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배드민턴, 테니스 등등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그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하죠. 하체, 허리, 하체 이런 게 체력이 받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이 회계관리 2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론이 잘 되어 있으면 합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회계관리 1급이나 재경관리사까지 쭉쭉 갈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했죠? 자, 그 다음 문제는 24번. 넘어가네.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24. 다음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소. 발생하지 않는 거. 저 거래가 뭐냐? 세무상점은 희망상점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중 얼마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럼 뭐요? 상품, 현금, 외상이잖아요. 상품 매입했다. 또는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매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나머지 챙겨보고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니까 일단 자산 증가겠죠. 자산 증가 그리고 현금 자산 감소,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가 오겠죠. 부채 감소는 안 나오네. 끝. 1번이죠. 너무 쉬운 거죠. 근데 만약에 상품으로 분개하면 자산 증가지만 매입으로 분개하면 비용 발생이죠. 매입으로 분개할 수도 있어요. 그건 3분법인데 매입으로 분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이 몇 번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이론을 수시로 보셔야 돼요. 이론이 너무 쉬웠다고 또 그냥 제끼지 말고 열심히 찾아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7, 28, 29 이런 것도 다 비슷해요. 거래 분개에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찾는 거고 29번 같은 것도 분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29번. 그래서 매출채권 현금 회수했다.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2번 장부 50만 원짜리 토지를 80만 원에 처분했다. 그럼 토지 팔았으니까 토지 자산 감소 대변. 그리고 중요한 건 장부가. 장부가 50만 원 적은 거 맞겠죠. 뭐 50만 원, 그 차변에 현금 80, 나머지 유형자산 처분 이익 맞고. 4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조달했다. 증자니까 자본의 증가잖아요. 그럼 대변이 자본금이 와야지. 근데 차입금이 와 있네. 틀렸지 뭐. 답 나왔지. 그 다음 토지를 현금 구입했다. 토지 현금. 이런 건 진짜 공부 조금만 돼서도 딱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2번 같은 거 대변의 장부가액을 적는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거고 3번에 증자는 자본의 증가. 이런 용어만 알면 답은 쉬워요. 문제 푸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넘어가서 31번. 다음과 같이 발견된 오류에 대한 수정 붕괴로 옳은 거. 수정 붕괴요? 뭐냐? 일단 가보죠. 12월 20날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인 합격에게 상품을 X2년도 2월 달에 인도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 세금계산서, 웬 세금계산서? 지금 우리 부가세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세금계산서는 X1년도 12월 20일자로 발행했대요. 동일자로 외상 매출을 인식했대. 뭐야? 뭐지? 이런 문제. 사실 이거를 이론에서 어디서 해지? 이런 건 없죠. 자, 결론 다시 12월 달에 거래처에게 상품을 다음 연도 2월 달에 보내주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20일자로 끊었대. 근데 물어본 거 뭐냐? 20일자로 발행하면서 외상 매출을 인식했대요. 언제? 12월 20날. 12월 20날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외상 매출로 인식했대. 그 원래는 세금계산서도 이건 부가세를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이거는 물건을 공급할 때, 공급하는 때 분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건을 주지도 않고 10월 20날 분개한 거예요. 그럼 10월 20날 어떻게 분개했냐면 일단 매출로 인식했겠지. 그죠? 실제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년 2월 달에 주기로 해놓고 지금 12월 20일인데 그냥 매출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상 매출로 인식했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매출 채권이죠. 근데 여기는 1, 2, 3 아무리 째려봐도 외상 매출금 안 써 있으니까 매출 채권인 거죠.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지. 왜? 인도를 안 했거든. 원칙적인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건 인도할 때예요. 이제 세법으로는 공급할 때야, 공급이에요. 세법에서는 공급이라고 그래요. 인도할 때에 인도 시점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인도하지도 않고 매출로 인식하고 외상 매출로 처리했단 말이죠. 이게 오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수정 분개래. 고치는 거. 결론은 12월 20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했으니까 지우면 돼. 지우랜다고 지우개로 빡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정 분개는 역분개. 없애줄 때는 역분개해라. 기억납니까? 없애줄 때는 역분개해라. 그럼 매출할 때 분개를 취소하는 거지. 이렇게 취소. 그럼 매출이 차변에 와야 돼. 2번 아니면 4번.
그리고 매출 채권 없어지는 2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냐 이런 걸 모르고 시작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딱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에서 매출로 처리할 때가 언제냐? 매출 계약 체결할 때 아니잖아요. 물건 줄 때지. 인도할 때잖아요. 인도할 때가 이후 내년이야. 그럼 내년에 분개하면 되는데 미리 했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확실히 모르더라도 그래요. 보통은 상품을 주면서 매출로 처리하죠. 근데 이건 주지도 않았는데 매출로 처리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취소해야 됩니다. 지우랜다고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에요. 역분개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금계산서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사실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는지 몰라도 일반적인 우리 상품 매출할 때 회계 처리가 인도할 때 물건을 줄 때다라는 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인도기준 들어보셨잖아요. 자, 재화입 판매 인도기준 이런 거. 다음 35로 갑니다. 이거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런 거 나오는 거 솔직히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거래의 종류와 거래 예시가 바르게 연결돼 있지 않은 거네. 이런 바르게 연결된 거 아니라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1. 교환거래. 교환거래라는 건 수익이나 비용이 자 이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이나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익이나 비용이 전혀 없다. 이게 교환거래. 거래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 교환거래라고 하고 수익이나 비용이 있는데 좀 무식하게 하면 혼자 있냐 아니면 같이 있냐. 혼자 있냐 같이 있냐.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죠. 이게 뭔 소린가는 우리 그 거래 설명할 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래의 전부가 수익 비용일 때는 손익거래고 거래의 일부가 수익 비용일 때는 혼합거래입니다. 뭔 소리냐? 그래서 다시 분석해보자. 1번.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과 자본금이라는 자본이니까 비용 수익은 전혀 안 나오죠. 교환거래 맞습니다. 종업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인데 비용이 발생했는데 저 혼자 있잖아요. 손익거래죠. 거래의 전부가 비용이죠. 손익거래입니다. 맞습니다. 3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비용이나 수익, 즉 이자 수익이 생겼는데 그 혼자 있죠. 혼자 있어요. 대변 쪽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손익거래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 혼합거래 차입금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단기 차입금이 없어지고 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니까 여기에는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교환거래지. 무슨 거래라고요? 교환거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우리 시험에 지금 회계관리 2급 수준에서 시험에 혼합거래가 나오는 건 거의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혼합거래가 나오는 건 3개밖에 없어요. 뭐냐? 대여금과 이자를 받다. 대여금 얼마와 이자 얼마를 받다. 또 두 번째는 반대로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하다.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하다. 회수하다.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하다. 그럼 또 하나는 원가 얼마짜리 상품을 얼마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 3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혼합거래는. 대여금과 이자, 차입금과 이자, 원가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이런 거. 장부가액보다 얼마에 비싸게 팔았다 이럴 때 그 혼합거래는 그 3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넘어가죠. 자, 답은 나왔고. 자, 다음. 37번. 36도 비슷하고 37 계정에 기록하는 거죠. 다음 거래를 총계정원장에 전개할 때 계정의 증감 내용이 기입될 곳으로 가장 옳은 것은 거래가 뭐냐 했더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 매출. 어라? 우리는 보통 상품을 팔면 대변의 매출, 상품 매출로 처리하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매출 계정과 외상 매출금 계정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우리 그 회계 원리 이론에서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계속기록법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매출 분계 매가 이건 매가고 이건 매출액 7만 원이네. 근데 상품 7만 원인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상품 매출 7만 원이야 이게. 일단 7만 원 그래. 7만 원 줬고요. 그리고 그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품의 원가를 상품을 5만 원짜리였다고 쳐. 그럼 5만 원 없애주고 그거를 매출 원가로 대체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 매매에 대한 건 회계 처리가 워낙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위에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거 원가에 해당되는 걸
원래 상품을 사왔을 때는 차변에 상품으로 돼 있었잖아요. 5만 원짜리 사온 걸로 쳐요. 근데 그걸 팔았어. 그럼 상품이 없어지고 매출원가로 대체한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매출원가 차변하고 상품 계정 대변 요거죠. 나다가 어디 갔니? 1번이네. 나다가 1번에 있습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매출하고 외상매출금 계정은 아예 없어. 그래 놓고 매출원가 나오니까 이런 걸 안 풀어본 사람한테는 어려울 겁니다. 요거는 재고자산의 그 회계처리 중에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에 의한 회계처리입니다. 계속기록법이면 위에 거만 하고 끝나요. 계속기록법이면. 아닌가? 말 잘못했네. 계속기록법일 때가 매출원가를 그때그때 분개하는 거고 실사법은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계속기록법. 실사법은 얘만 하고 계속기록법은 매출원가 분개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거. 혹시 대학교에서 그 강의 듣는 분 또는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출할 때 매가와 원가를 같이 분개합니다. 매가와 원가를 같이. 이런 회계처리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이걸로 익혀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 38은 이제 나오겠죠 아마. 잠깐요. 자 38번. 자 이런 거. 이거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생기초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하고 분개 끝나면 전개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수달돼 있어야 돼. 책에는 문제제는 38에 1, 2, 3, 4 뭐라 써 있잖아요. 제가 싹 지워버렸어. 지워버리고 우리는 자 이 계정을 보고 문제 보면 날짜별 기입 내용 보고 발생한 거래를 추정한 거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랬는데 젖은 재고자산의 차대변에 2개씩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직접 분개를 해서 거래를 추정해 보자고요. 문제 읽고 맞다 틀리다 하기 전에 이 계정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추정해 보자고요. 자, 어머나 현금 계정이네. 이게 누가 그랬대? 현금 계정이에요. 현금 계정에 날짜 제일 빠른 거. 날짜 제일 빠른 게 1월 2일이네. 그럼 1월 2일 날 분개를 뽑아내면 현금 차변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있었겠지. 현금 200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거래는 어느 때 나와요? 딱 봐도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이런 말. 1번에 현금 출자하였다. 맞겠죠. 맞는 거지. 맞겠죠가 아니라 맞지. 그 다음 빠른 날 여기 있네. 11일 날 1월 11일 날 대변에 있죠. 현금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있겠지. 요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분은 이론 강의 때 분개와 전개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수기로 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우리 이제 전산회계라는 게 있죠. 요즘은 실무에 나가도 수기로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잘 안 해보면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몇 번만 이거 정리하면 쉬운 문제인데 어쨌든 손으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대 과목 상품입니다. 그럼 결론은 상품을 산 거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니까 상품을 현금 주고 매입한 겁니다. 2번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맞는 거지. 그 다음 빠른 날 여기 있네. 15일 날 1월 15일 날 차변에 있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와야지. 차변에 현금이 40만 원이 와야 되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럼 현금 외상매출금이 되니까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3번에 뭐라고 써 있슈? 외상값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맞지? 그럼 답은 4번이네. 안 봐도 4번이네. 대변의 차입금 이걸 분개하면 대변의 현금이 되는 거죠. 현금 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130만 원이고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럼 차입금 부채가 차변에 있으니까 부채의 감소. 현금 나갔죠. 그럼 결론은 빚진 걸 갚은 거죠. 차입금을 상환한 거. 상환했는데 4번에 보니까 차입했다고 나오니까 틀린 겁니다. 차입했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이 돼야죠. 근데 요거는 차입금 현금 상환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보고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39번도 마찬가지. 39번도 똑같은 거죠. 선급금 차변의 현금이야. 분개 뽑아내면 차변의 선급금이죠.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선급금은 어느 때 쓰는 말이에요? 계약금. 선급금은 계약금 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몇 번에 있나 몰라도 거래 내용은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지금 답이 몇 번이 있나 저도 몰라요. 알아서 찾으면 돼요. 계정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분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 40번 보세요. 40번 보니까 다 가로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알맞은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그래놓고 계정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 들어가니? 그래놓고 차변에 현금이 50만 원 써 있고 대변에 뭐요? 매입이 써 있네. 매입하고 외상매입금이 써 있고요. 매입, 외상매입 이렇게 써 있고 얼마요? 50이고 70이 써 있어. 그리고 1, 2, 3, 4 어떻게 찾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풀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일단 금액을 보세요. 금액을 보니까 차변보다 대변이 커.
차변보다 대변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면 수익이죠. 대변이 금액이 크잖아요. 대변 잔액이야. 대변에 올 수 있는 건 부채 자본 수익 중에 하나입니다. 부채 자본 수익 중에 하나니까 2번 후보가 되는 거고 1번 지급보험 부채니까 후보, 2번도 후보 수익이니까. 그리고 3번 탈락, 4번 탈락, 3, 4번 탈락.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럼 거기에 올 수 있는 건 지급보험이냐 매출이냐. 지급보험이냐 매출이냐. 1, 2번 중에 답은 지급보험이죠. 1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매입이 나왔는데 여기가 매출이라면 매출과 매입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여기 매출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금액을 보시고 이게 차변잔액이냐 대변잔액이냐. 만약에 차변이 컸다. 차변잔액이다. 그럴 때는 자산 아니면 비용이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이런 문제 은근히 어려운 거예요.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은근히 어려운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겁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겪어보는 거죠. 가급적 약간 어렵거나 새로운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맘 같아서는 쉬운 것만 풀고 어려운 건 선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가급적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1번도 계정은 3개나 있지만 분계와 전기 요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딱 보자마자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현금하고 대여금하고 이자 수익이야. 그럼 1월 5일 같은 건 현금 계정 차변하고 대여금하고 이자 수익 대변이야.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여금, 이자 수익. 그럼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냥 보면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넘어가서 이 43번. 실무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가장 기초적인 증빙 서류이고 발생한 순서대로 정리해서 분계장을 대신하는 장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는 순간 끝났죠. 분계장 대용. 전표 얘기하는 거죠. 전표.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혹시 배우신 분들은 전산회계 할 때 일반 전표 입력 이런 거 있고 전산회계 안 배웠다. 어쨌든 우리 이론서에 보면 전표가 있잖아요. 그중에 3전표 어쩌고 분계장 대용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분계장 대용. 옛날 수기시대 때는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직접 손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입금전표 모으고 출금전표 모으고 대체전표 모아요. 그래서 일계표라는 걸 작성하면 그게 시산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론 시간에 이런 내용 있습니다. 전표회계제도 간단하게 정리된 부분을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45. 45 바로 밑에 거의 다 끝나가네. 예, 전표도 있고. 어쨌든 45번 보면 다음에 모든 장부에 기록돼야 되는 거래. 분계장, 원장. 자, 근데 이 분계장, 원장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건 주요부예요. 이 두 개 뭐라고요? 주요부. 주요부는 모든 거래가 다 적힙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나머지. 상품재고장, 매입장, 매입자원장, 현금출납장. 제일 중요한 건 매입장. 매입장이라는 건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차변의 매입. 저 상품을 매입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상품재고장은 상품을 사고 팔 때마다 상품재고장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매입차원장과 현금인데 매입이 차변이면 나머지는 당연히 대변입니다. 대변의 현금하고 매입차원장은 외상매입금이에요. 매입차원장은 외상매입금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런 분들은 기본서에 보면 장부 조직을 살펴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장부 조직에 나옵니다. 그럼 거래 정리하면 매입하고 일부 현금, 나머지 외상. 매입하고 현금, 외상. 매입하고 현금, 외상. 매입, 현금, 외상. 근데 1, 2번은 현금하고 외상만 있는데 여긴 둘 다 나와야 돼. 탈락. 3번 매입하고 맞아. 매출처를 지급이 늘어나니 뭔 소리야? 탈락. 답은 4번이죠. 매입하고 일부 현금, 일부는 외상. 답이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은 주요 부위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다 적힙니다. 따라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아니고 잠깐 나머지는 뭐 전표 46, 47, 48은 다 전표입니다. 현금 들어오면 입금, 나가면 출금, 없으면 대체 막 이런 거예요. 바로 결산 넘어가네. 예, 결산 넘어가네요. 결산 갑시다. 기업의 결산에서 1번 결산 절차. 결산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결산 절차에는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후 재무제표 작성. 절차 3가지 있죠. 그런데 뭔 소리요? 이런 분들은 이론 강의를 듣고 오세요. 자, 시산표 있죠. 예비 절차. 재무제표 있죠. 결산 후. 그 다음 수정분계, 결산정리사항 있죠. 총계정원장 전기, 뭔 소리야? 분계와 전기는 결산하고 상관없죠. 결산 이전에 분계 전기까지 되어 있는 거고
결산은 시산표부터죠. 시산표, 결산정리분계, 재무제표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는 결산 절차가 아니다. 분계와 전기는 중요하지만 결산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문제 2번하고 3번 이런 문제는 절차죠. 그래서 결산 절차 제일 먼저 결산 절차 할 때 원래 거래 발생부터 시작해서 분계, 전기, 그리고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찾는 거죠. 답이 몇 번이냐를 하기 전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또 말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가 있죠. 수정 전 시산표는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하기 전이고 수정 후 시산표는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의 시산표. 전후 이런 말로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이상한 그 문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 문제는. 근데 2월 시산표는 총계정원장 마감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100% 몰라도 상관없어요. 거기 보면 이상한 게 있어. 수정분계 있고 역분계. 역분계는 뭐지? 역분계는 결산 정리 사항을 하고 나서 마치 역분계 반대로 없애주는 거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찍어 보세요. 넘어가요. 그리고 뭐 5번 같은 거 예비 절차, 6번 본 절차 뭐 이런 문제. 예비 절차, 본 절차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고 이제 8번으로 갑시다.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정리 사항 반영하기 전 시산표인데 틀린 걸 찾으래요. 시산표는 전기, 총계정원장이 전기된 것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 이퀄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맞는 거죠? 중요한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자본이 기초라는 점. 당기 순손익을 표시한다. 뭔 소리요? 시산표는 수정 전이잖아요. 결산 정리 전이죠. 결산 정리 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어. 당기 순이익을 표시하는 거 아니죠. 당기 순이익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답 나왔죠? 그 다음 합계시산표의 차변합계는 분계장 차변합계와 일치하고 합계시산표의 대변합계는 분계장 대변과 일치한다. 합계시산표니까 총계정원장의 합계금액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당연히 분계장에 있는 분계장은 모든 거래가 다 적힌 거고 합계시산표도 합계액으로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똑같습니다. 시산표의 구조. 다음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11번, 12번 거의 비슷하죠. 11번, 12번 거의 비슷한데 12번. 기초에 단기 차입금이 50만 원이었대요. 단기 중에 30만 원을 상환했고 단기적인 자금 악화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차입했어요. 오늘의 합계잔액시산표에 단기 차입금을 가장 적절히 나타낸 거. 맞게 표시된 거. 자, 그 11번은 뭐지? 외상매출금이네. 어쨌든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긴 차입금이에요. 그럼 기초에 50만 원 있었대. 기초에 만약에 차입금 계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죠. 그럼 대변의 기초가 5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상환한 거.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 대변이 추가로 차입하게 되면 차입금 증가니까 대변. 그럼 차입금을 상환하면 부채 감소니까 차변. 이렇게 되겠죠. 구조적으로 하면. 그래서 기초가 50만 원이고 상환한 거 30만 원 차변이고 추가로 20만 원 빌린 거 대변이면 기말은 얼마겠냐? 70, 30이니까 40이겠죠. 그거를 밑에 시산표로 가면 답이 나오겠죠. 자, 대변합계는 합계금액은 70이겠죠. 끝났네. 답 나왔죠? 끝났죠. 그리고 차변합계는 30만 원이겠죠. 그 잔액은 40만 원. 대변 잔액. 대변이 크니까 대변 잔액이죠. 지금 기말을 차변에 쓰긴 썼지만 마감할 때 차기월 쓰는 게 차기월 쓸 때 차변에 쓰는 거지. 금액은 대변이 크잖아요. 대변 잔액이지. 대변이 큰 건 대변 잔액이에요. 근데 마감할 때는 차대변을 맞춰야 되니까 차변에다가 차기월 쓰고 마감하는 거지. 대변 잔액 맞습니다. 그래서 70만 원만 찾을 수 있어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다음 18번. 14번 보세요. 참. 넘어가기 전에 14번 보시면 잔액시산표인데 직원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하였다. 오류를 수정한 후 차변 대변 합계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 이런 식의 문제도 우리 시험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산표 보니까 현금부터 임대료까지 쭉 써 있어. 근데 뭔가 잘못됐대. 현금 차변 이상 없죠. 매출채권 차변 이상 없죠. 차입금 대변에 가야지. 그럼 차변 걸 지우고 대변에 써. 차변 걸 지우고 대변에 쓰는데 가만있어 봐. 지우고 나서 안 보여 그러면 안 되니까 대변 쪽에 30만 원 먼저 쓰고 차변 거 지워요. 건물 이상 없죠. 소모품 자산이잖아. 차변이죠. 그럼 차변 쪽에 15만 원 쓰고 대변 거 지워.
자본금 이상 없고 매출 대변이죠. 이상 없죠. 그리고 뭐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비용이잖아요. 차변에 와야지. 차변에 얼마야? 2만 원인가? 2만 원 쓰고 대변 거 치워. 보험료 이상 없지. 차변이니까. 임대료. 임대료가 수익이잖아요.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6만 원 주고 차변 거 치워. 그리고 차대변 합계 구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만 딱 보기에는 문제가 좀 크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어보시고 넘어가요. 15번도 같은 거네. 15번은 그 차대변에 쭉 써있는데 자본금만 가로쳐 있어. 뭐요? 그럼 차변 다 더해서 대변 빼면 되잖아요. 빈자리 채우는 거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해야 된다. 더구나 차변합계는 써있어. 그럼 대변에 540에서 대변에 써있는 금액을 쫙 빼버리면 자본금이 나오겠죠. 이런 건 진짜 기본이고요. 18번 갑시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만으로 작지어진 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차대변합계가 맞는 거죠. 차대변이 안 맞으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발견할 수 없다. 합계는 맞다는 얘기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의 대표적인 건 누락 중복, 누락 중복, 누락 중복, 누락 중복. 일단 1, 2번. 기억 니은은 들어가야 돼. 일단 기억 니은 에이 다 있네. 괜히 했네. 기억 니은은 다 있으니까 볼 필요도 없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시야가 넓어야 돼. 미리 봤으면 1, 2번 안 읽었을 거야. 그럼 이제 디귿. 대차대변 중 한쪽 금액만 틀렸다. 차대변이 안 맞잖아요. 그럼 디귿 들어가면 틀려. 디귿 들어가면 틀려. 끝. 3번이죠. 그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차대변을 동시에 잘못된 금액을 적었다. 동시에 잘못해서 똑같이. 만약에 동시에 차대변 100만 원, 100만 원 적을 걸 차대변에 10만 원, 10만 원 적었다. 그래도 대차 합계는 일치하니까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됩니다. 이건 다 넘어가네? 넘어가네? 일단 넘어가요. 잠깐. 우리 20번부터는 마감하는 거죠. 마감할 때 원래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죠. 수익비용 계정을 손익계정으로 대체시켜라. 그 다음 손익계정에 수익과 비용을 모아서 당기순이익을 구해서 자본금 계정 또는 미처분 잉여금에 대체해라. 제가 하는 말이 중국말로 들리면 이론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월로 마감해라. 뭐 그런 것들 있지 뭐. 20번, 21번. 마지막 거. 22번 보시죠. 22번 계정 마감이 올바르게 된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매출채권. 매출채권 자산이죠. 그럼 매출채권 자산이니까 차변이 커야 돼. 그럼 대변 맨 밑에. 웬 손익이야? 틀렸죠. 올바른 거 찾는 거니까 손익 아니죠. 자산부채는 차기월로 마감해야 돼. 차기월. 2번 차입금.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이 커야 돼. 대변이 커야 되니까 전기월 전기월과 차기월이 차대변이 완전히 반대야. 차입금은 전기월이 원래 대변에 와야 되고 차기월이 차변에 와야 돼. 부채니까. 탈락. 3번 대손상각비는 비용이에요. 비용이니까 차변에 금액이 있을 테고 대변에다가 손익 써야지. 근데 차기월 써있네. 틀렸어. 그럼 답 나왔네. 4번. 이 배당 수익 대변에 있고 마감할 때 차변에 손익 써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뭔 소린가 뭔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론 강의 듣고 오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풀어드린 거 외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선물입니다. 풀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맞춘 거 틀린 거 OX 표시 꼭 하시고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복습할 때 금방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빠르게 진도를 쭉쭉쭉 빼세요. 그리고 잘 안 풀리는 건 체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일단 X 표시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X가 2개 반복된다 그러면 질문하시고 아셨죠? 자 일단 이래가지고 회계원리 중에 생기초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